얘들아 조용히 하시고 봅시다. 아이디가 막 알려주는. 얘들아 어디 보시면 되냐면 오늘 기무당 안 해요? 아니 해야죠. 자 거기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거기 있죠. 6째 줄 19페이지 다음에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숫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에 수숫단을 날라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러고는 소녀 쪽을 향해 손짓한다.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 어깨에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 이리 들어와 앉으라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여기 중요한 거 나오거든요. 거기 줄거보세요. 소녀가 안고 있던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너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소년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꽃묶음 속에 소녀가 있어서 소녀가 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꽃이 망가졌다는 건 소녀가 망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고에 끼얹어졌다. 그러나 고개 돌리진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얘들아 저기는 어느 정도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너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 결합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작가 관찰자가 많은데 거기에 소녀는 상관없다 생각 이런 거 보면은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도 쓰였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숫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발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둘러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이었다. 자, 거기도 쓰세요. 소년의 적극적인 모습. 적극적 모습과 이를 따르는 소녀의 모습이죠. 누가 이렇게 칠판은 깨끗하게 닦았냐?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그어안았다.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목 안았다. 거기에 극적인 장면이자 이 소설 안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기도 하면서 소녀가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아까 그냥 옆에 앉아 있었던 정도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안아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물론 뭐 물이 이러니까 그런 거지만 그만큼 마음을 서로 오픈하고 많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소나기가 이래서 얇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그쵸? 그 다음 날은 소녀 모습이 배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매일같이 개울가로 와도 왜 그럴 것 같아요? 아파서.
학교에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배지 않았다. 거기다 쓰세요. 그리움.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 뭐라고요?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 동그라미 해놓고 아까 말했지. 처음 둘을 만나게 해준 게 이 조약돌이 계기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알아보게 소녀 얼굴이 헬쓱해. 너네 헬쓱한 게 뭔지 알게 말라가지고.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네 등에 오른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 왜냐면 어쨌거나 스킨십이 있었던 거니까. 갈림길. 얘들아, 갈림길 동그라미. 이것도 중요한데요. 별표하시고. 자, 갈림길. 자, 별표하시고. 갈림길. 소년과 소녀의 서로 다른 운명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녀는 죽게 되고 소녀는 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인 거죠.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의미하는 게 갈림길이야. 여기서 좀 슬프죠.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 땄다. 내일 너 대추 동그라미 해서 대추 뭐라고 쓰냐면 갈림길다가 소년과 소녀. 아, 네네네. 소년과 소녀의. 자꾸 소년, 소녀 자꾸 헷갈려. 너네 대추 좋아해요? 뭐 그렇게 잘 먹게 되진 않지, 대추. 차로도 많이 마시고, 대추차 이런 거.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므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저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좀 있다가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녀는 소녀네가 이사해 오기 전 벌써 어른들 얘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소녀의 아버지죠. 소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요. 왜요? 이유? 누구와 헤어져야 하니까. 소년과 헤어져야 하므로.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 소녀는 혼잠 속으로 소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봤다. 그 다음에 줄거볼래요?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자,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죠. 별 상관없다. 하지만 속으로는 뭘까요? 매우 속상하다. 이런 거 뭐겠어요? 무슨 법이야 이런 거? 반대로 말하는 거 뭐예요? 반어법.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가 않은 거죠. 그 증거가 뒤에 나와요.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 알의 단맛을, 그게 뭘까요? 충격이죠. 거기다 쓰세요. 소녀가 이사 간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죠.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봐뒀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뒀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짚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데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오모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방에서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 자, 거기다 쓰세요. 얘들아, 그러면 호두는 쓰세요. 호두는 뭐를 의미할까요?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과 애정인 거죠. 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추. 그러니까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먼저 대추를 줬고 소녀는 이제 호두를 주려고 그래요. 오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소년한테 소년이 호두를 줬어요, 못 줘요? 못 줘요.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못 주고 죽습니다. 못 먹고.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조금 낫걸랑 이사 가기 전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한 것이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늬를 겨냥해보며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주며 며칠째 갸알갸알하고 알랄턴 자리를 보던데요. 크지는 않아도 살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시느냐 물었다. 저 서당골 윤초시네. 그러니까 누구 집이에요? 윤초시네면 소년의 집.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이거 왜요? 소녀에 대한 쓰세요. 관심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년의 집에 줄 거니까 기왕이면 큰 거 줘라. 이 말에 아버지가 허허 웃고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 있다. 소년은 공연이 열적어서 얘들아 열적다는 거는 민망하다는 뜻이에요. 창피해서 책볼을 집어던지고 외양간으로 가서는 소 잔등을 한 번 철썩 갈겼다. 쇠팔이라도 잡는 척. 뭐냐면 소녀에 대한 관심을 들킨 것 같아서 민망한 거죠. 쓰세요. 소녀에 대한 관심을 그 다음에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거기다 쓰세요. 시간이 경과해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봤다. 갈반머리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다. 거기 가서 조그만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 수없이 갈 꽃을 휘어꺾고 있었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것을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쩔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깐 잠이 들었는데 허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여.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다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거기다 뭐 너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설상가상. 눈날인데 서리까지 내린다. 그 다음에 엎친데 덮친격. 악상이 나쁘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나쁘게 세상을 떠거나 자식이 부모보다 뭐, 그럼 여기서 악상이 뭐냐면 누가 죽었다는 걸까요? 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남포불이 그러니까 너네 촛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고는 계집애 그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러니까 소녀.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에는 꽤 여러 날 앓던 걸 약도 면변히 못 써봤더군. 지금 같아선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게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얘들아, 거기다가 잔망스럽다 써보세요. 이 대사가 되게 유명한데, 잔망스럽지가 않다. 얘들아, 잔망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알아두세요. 잔망스럽다는 게 얄밉도록 맹랑한다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보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애가 좀 보통이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유언으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결말의 특징이 이겁니다. 부모님 대사를 통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끝나면서 비극성이 강조되고 더 슬프고 그 다음에 여운을 남겨요. 뭔가 우리 독자로 하여금 뭔가 좀 뒤인 얘기를 상상하게 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됐니? 뭐하니? 썼니? 똑바로 앉아. 다시 한번. 결말의 특징, 부모님 대사를 통해서 소녀 죽음을 접했기 때문에 비극성이 강조되고 여운을 남겨준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세요. 23쪽에 보시면 빈칸 좀 채우고. 자, 거기 성격에 얘들아 애상적이라고. 애상이 뭐냐면 슬프단 뜻이에요. 애상. 애상 비극. 왜요? 당연히 주인공이 죽으니까. 네. 그 다음에 배경 별표해봐. 가을의 농촌이다. 그 다음에 시점도 별표. 3인칭 작가 관찰자. 3인칭 작가 관찰자. 그냥 3인칭 관찰자 이러기도 해요. 3인칭 관찰자 혹은 뭐 3인칭 작가. 그러니까 작가라고 보는 거죠. 그 서술자를.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특징 1번 계절 공간 배경을 감각적 이미지로 되게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그랬죠. 제가 딱 봤을 때 감각적 이미지. 그다음에 2번에 성격이 주로 작가 관찰자니까 간접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간접적이라고 쓰고 그거를 작가 관찰자랑 이렇게 연결해놔, 화살표로. 네, 작가 관찰자니까 간접으로 제시돼요. 소녀는 성격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대사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쵸? 뭐 처음에는 약간 그랬을지 몰라도 소녀가 싸우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문체가, 이거 별표해. 문체가 아주 짧고 간결해요. 소나기처럼. 그 다음에 결말 부분은 뭐를 남긴다 그랬냐면 여운. 그 다음에 공간 이동에 따라서 태도가 변한다. 그래서 이제 소녀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소녀는 적극적이었다가 좀 소극적이 되고 공간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만나서 친해지고 소녀가 죽게 되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거기 인물의 소년, 소극적인 성격이고 소녀는 적극적인 성격이죠, 원래. 그 다음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에 이사하게 되면서 소녀가 뭐를 앞둬요? 절정에 거기 이별을 앞두게 된다. 결말,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소녀의 뭐를 듣죠? 유언을 듣는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잠결에 들으면서 더 슬픔을 강조하게 된다. 자, 주요 소재 별표 좀 해봐. 주요 소재들. 거기 주요 소재들 있지, 거기. 별표 좀 해보고. 갑자기 세차게 쏟아졌다가 그치는 소나기처럼 짧게 끝나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뭐죠? 소나기. 그 다음에 하얀 조약돌. 발단에서는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 결말 부분에서는 그리움. 쓰고 있지? 빈칸 놔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년을 생각하는 소녀. 뭐 따줬지? 대추. 그 다음에 꽃묶음. 소녀와 동일시되고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 다음에 뭐냐면 꽃묶음 그것도 돼요. 복선. 꽃묶음이 망그러져서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검붉은 진흙물은 거기 끝에 줄거. 소녀의 추억. 왜요? 엎였을 때 그 진흙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두알과 수탉은 소녀를 생각하는 소년의 마음입니다. 어떠세요? 요 소재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 소나기 같은 경우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복선이 꼭 나와요. 그 보랏빛이 좋아랑 꽃묶음이 망그러졌다를 꼭 물어봅니다. 그 장치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소재들 거기 나온 요 소나기 뭐 하얀 조약돌 대추 소재들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알겠죠? 그렇게 그럼 뒤에 어디를 보냐면 24쪽에 또 채워야겠네. 전체 줄거리 요약. 소극적 소녀는 비켜달라고도 못하고 소녀가 징검다리 비키기만을 마냥 기다린다. 그 다음에 조약돌을 던지며 관심 표현. 가까워서 산에 가게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요? 소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입던 옷을 그대로 묻혀달라고 유언을 남긴다. 혹시 못 채웠거나 못 들은 거 있어요? 됐니? 뭐 간단한 줄거리라서. 그러면 25쪽 한번 해보세요. 8번까지. 해보세요 한번. 뭐해? 떠드는 거 아니지? 빨리 해. 졸려? 졸리면 어떡해?
떠드는 거 아니죠? 25점 보는 거죠? 네네. 됐어요? 네. 자, 1번. 짧게 끝나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소나기. 소나기. 2번은요. 개울뚝에 앉아서 비키기를 기다리는 거는 소극적 성격. 다음에 3번. 꽃송이들이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거는 비극적 운명을 아니면 뭐 죽음. 다음에 4번. 얘들아 1인칭이 아니고 뭐였죠? 3인칭. 그러니까 얘들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소설 안에서 1인칭이 나오면은 소설 안에 있어요. 근데 3인칭은 바깥에 있어요. 그 다음에 결말 부분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독자에게 안타까움과 맞죠. 다음에 분홍 스웨터는 소년을 계속 기억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 맞죠. 동그라미. 다음에 7번은 1번입니다. 간결하고 간접적으로 관찰자 시점이니까 간접적으로. 다음에 8번은 2번. 소녀 죽음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죠. 잠결에 들었지. 그러니까 답이 2번. 8번은 2번입니다. 얘들아 숙제가 거기 26부터 33까지 일단 푸시고 그 비문학 하나도 아마 숙제로 나갈 거예요. 비문학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하고 하나는 아마 숙제로 나갈 거예요. 34쪽 펴보세요. 네, 폈니? 34쪽. 독서 1주차 거. 1주차에 1번. 얘들아, 이거 인터넷 언론에 대한 현상이니까, 사회 현상이니까 어떤 지문이겠어요? 사회. 거기다 사회라고 쓰세요. 그 위에다가 사회. 사회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어딨지? 잠깐만. 어이? 아, 여기. 네. 사회 지문이고요. 얘들아, 있잖아. 옛날에는 종이신문 있죠. 선생님 집도 그랬었고, 집집마다 종이신문을 구독하던 집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웬만한 게 뭐 직업적으로나 그쪽으로 관심이 있지 않으면은 종이신문을 잘 구독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잡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쵸? 웬만하면 우리가 종이 잡지를 그러니까 종이 자체를 좀 안 보게 되죠.
태블릿이나 핸드폰 이런 걸로 주로 보니까 뉴스도 그렇고. 근데 니네 만약 그 뉴스가 유료화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볼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단락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써보세요. 1, 2, 3, 4, 5.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집중해라. 주호야, 너 자꾸 그러면 못 가. 집중해. 왜 그래 자꾸? 신문이나 잡지는 대부분 유료로 판매된다. 반면에 인터넷 뉴스 사이트는 신문, 잡지 기사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무료로 제공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신문, 잡지와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차이. 네. 그 끝부분에 쓰면 되잖아요. 얘들아,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단락에서는 신문, 잡지와 인터넷 뉴스 사이트, 뭐 어떻게 다르대요? 신문, 잡지는 유료고, 인터넷 사이트는 무료죠. 다음에 나를, 시윤이가 나 한번 읽어줄래? 이 현상 속에는, 네. 생산병이 많이 검색될수록 상품감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된 시사의 신선한 드는 비용은 여기와 같다. 기자와 컴퓨터를 작성한 주량 신문기사들 편집실로 부분을 종이 신문을 게재하고 그 기사를 그대로 전하는 일본 뉴스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 방문자가 증거하는 사이트의 가격으로 또 증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신문사들에서 인터넷에 그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개발하는 부분을 것이다. 네, 자,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무료였던 경제학적 배경.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생산 비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이신문이나 그 잡지를 만드는 거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기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산 비용 자체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얘들아 세모해보세요. 그런데 얘기가 나오면 뭔가 화제가 바뀌겠죠? 채율이가 그런데 읽어볼까, 거기 다? 그런데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돈을 지불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 결과 언론사들의 수익률이 감소하여 재정이 악화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언론사들의 재정적 악화는 깊이 있고 정확한 뉴스를 생산하는 그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뉴스를 이용한 소비자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무료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인한 재정 악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료 인터넷 뉴스가 오픈되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기자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인력을 줄이거나 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건 또 소비자에게
안 좋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라 보세요. 그래서 여기 승호가 라 읽어줘 볼래? 그래서 신문들의 주장과 개선을 위해 인터넷 뉴스를 유효화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에 가격이 얼마 정도는 구입할 것이고 얼마 이상이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을 그른다. 이 선의 최대치가 바로 최대 지분 의사이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아이니가 거기 읽어봐.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거기.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한 번 가지는 최대 지불 의사는 인상을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인상의 웹사이트는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고 그런 사이 인터넷 뉴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는 영원히 굳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겁니다. 자, 인터넷 뉴스 유료화에 대한 의견과 현실적인 어려움. 근데 실제로 저도 봤더니 프리미엄 기사 이래가지고 돈을 유료화한 기사 중에 좀 특별한 기사 있죠.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요새는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뭐 재테크 이런 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유료화 기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급 정보지, 그러니까 고급 정보. 그 다음에 마 있죠, 마를 지원이 읽어봐. 해외 신문 중 거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적으로 해결했다. 그들을 매우 다양한 내용 기사를 작성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사이트를 이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가까이 돈을 지불하고 이제 사이트 기사를 이용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맥주만의 뉴스 기록과 문제를 겪은 것이다. 그들은 뉴스를 올리는 공급자와 제가를 내고 제대로 된 뉴스를 소비하는 수요자가 만나는 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아, 가야 되니? 응. 그 뒤에 문제 풀어와. 이겁니다. 뭐냐면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유료화가 성공한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료화 성공 사례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렇게. 네, 그렇게 됐고, 그러면 어디를 해보시면 OX 먼저 38, 39, 40 쪽을 먼저 해보세요. 조심히 가.